안녕하세요. 저희는 5, 4, 5, 쓰레야! 시험 기간이잖아요.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는 논술을 준비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논술 꿀팁을 한번 준비를 해봤어요. 조조 씨는 경희대 한의대 어떻게 들어왔어요? 저 같은 경우에는 논술 전형으로 들어왔습니다. 캉 씨도 논술 전형으로 들어왔죠? 그렇죠. 저희 같은 경우는 좀 꿀팁들이 많이 있죠? 그쵸. 저희가 알려드릴 수 있는 꿀팁들이 있어서 오늘 소개해드리려고 그러고, 주디 씨는 어떻게 들어오셨죠? 저는 문과 논술을 떨어지고 아, 정시로 들어왔습니다. 그래서 사실 논술에 대해서 크게 할 말이 없어요. 캉 씨는 어떻게 논술 준비했어요? 저는 논술 학원을 따로 다니진 않았어요. 왜냐면 저는 논술로 대학을 가겠다 이런 의지는 별로 없어서. 그러니까 아마 많은 사람들이 딱 논술로 가겠다 이런 사람들은 없고 거의 다 보험으로 쓰시는 거잖아요. 그쵸. 네, 그런 보험을 좀 성공시키는 방법, 평소에 할 수 있는 그런 공부 방법을 알려드리자면, 그 문제를 풀 때 저는 사실 논술과 수능 문제가 엄청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. 겉으로 보기에는 딱 보기엔 차이가 있어도 어차피 자기 수학 실력을 가지고 문제를 푸는 거기 때문에 평상시에 논리력을 가지고 논리적으로 수학 문제를 푸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. 그래서 그 방법은 수학 문제를 풀 때 이렇게 답만 찾는 연습을 하는 게 아니라 그 답이 어떻게 도출되는지 마치 답안지처럼 쓰는 연습을 평상시에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. 그 답안지처럼 쓴다는 게 저희가 평상시에 공부할 때 마치 남한테 알려주듯이 공부하라고 많이 얘기하잖아요. 그 이유가 그렇게 남한테 알려줄 때 자기가 어떤 곳에서 부족한지 드러난단 말이에요. 그러면 사실 설명한다는 것이 되게 공부할 때 중요한 거잖아요. 설명할 수 있는 정도로 공부를 하면 된다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, 그러면 그렇게 공부하면은 그냥 논술 공부뿐만이 아니라 그냥 수학 공부를 하거나 물리 공부를 하는데도 꽤 도움이 되겠네요. 그렇죠. 바로 그거예요. 그리고 또 물어보고 싶은 거는, 그러니까 그렇게 공부를 할 수는 있지만 우리가 모든 수학 문제를 다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. 물리 문제나. 그러면 어떤 기준으로 답안을 만들어내듯이 공부를 했어요? 약간 양치기를 하는 문제, 자기가 봤을 때도 양치기를 할 때가 있고, 약간 예를 들어 21번이나 29번, 30번 대비는 약간 양치기가 아니라 그 한 문제에 대해서 되게 오랜 시간을 쓰잖아요. 제가 말하는 건 사실 뭐 예를 들어 수능 뭐 18번? 이런 거는 답안지를 써봐도 몇 줄 안 나오잖아요. 그렇죠. 그런 거는 그냥 써도 돼요. 어차피 몇 줄 안 나오니까. 근데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보통은 이제 풀이가 좀 긴 거, 21번 같은 경우만 해도 몇 단계가 있잖아요. 보통 3단계 정도 이 정도 나오니까 그 단계를 어떻게 논리적으로 연결하는 거. 그러니까 보통 좀 어려운 문제에 대해서 적용이 되는 것 같아요. 그러면 한 21번, 30번, 뭐 29번 같은 문제를 풀 때는 항상 답안지를 만들어내듯이 풀어봤던 거예요? 네, 근데 저는 답안지를 만든다고 생각하지 않고 그냥 어차피 풀 때 자기가 풀이가 필요한데 그거를 비약 없이 좀 쓰는 연습? 그냥 하다 보면은 너무 당연한 것들을 머릿속으로 해도 되지만 그 중요한 포인트들은 다 쓰면서 했던 것 같아요. 웬만한 것들은 다 그렇게 하면서 연습을 하는. 따로 논술을 위해서 몇 문제만 뽑아서 해야지 이게 아니고 네. 그냥 어차피 어려운 문제를 풀 때는 다 그렇게 써보는 식으로 공부를 하는. 그렇죠. 그래야지 그 문제를 내가 진짜 진짜 제대로 풀었는지 알 수 있으니까. 근데 캉 씨가 되게 도움을 많이 받았다는 선생님이 있다고 들었는데 누구시죠? 그 대성마임에게 정병원 선생님이라고 계신데 저는 재수학원 했을 때 선생님이 들어와서 들어보게 되었거든요. 근데 그분이 평상시 수업을 할 때도 다른 선생님에 비해서 엄청 그 풀이를 자세하고 논리적으로 설명해 주는 걸 딱 느꼈거든요. 그분이 주시는 교재를 보면 그분이 쓴 풀이가 있는데 그게 진짜 제가 좋다고 느꼈어요. 그래서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단과도 듣기도 했거든요. 지금은 기백이 없어졌지만 제가 진짜 혁명이라고 느낀 건 그때 기백을 그 식으로 푸셨어요. 그거는 남의 아니에요? 아니죠. 완전 수학적으로 푼 거죠. 대입해서? 그러니까 뭐 평면이랑 방정식 다 세우고 대입 아니야. 진짜 정석으로. 그래서 저는 그게 너무 대단하다고 느끼고
그러니까 어떤 그러네요. 거냐면 기백은 그냥 뭔지 알아? 너무 대단하다. 그러니까 기백은 그냥 뭐 보면 풀 수 있는 것도 있잖아요. 근데 보면 안 풀리는 것도 있잖아요. 29번 같은 거 옛날에는 안 풀릴 때 이걸 다 좌표로 때려 넣으면 풀 수 있잖아요. 그냥 그렇게 해서 진짜 저는 혁명이라고 느꼈는데 지금은 기백이 없어졌지만 다른 네, 오히려 미적분이 더 강한 그런 분이라서 저는 약간 논리적인 거 좋아한다. 추천. 조조 씨는 또 어떻게 공부했어요? 저 같은 경우에는 이게 워낙 수험 생활을 길게 하다 보니까 그 사이사이에 논술 학원을 꽤 많이 다녔어요. 그리고 재정반 같은 거 가면은 논술 시간이 따로 있어요. 그래가지고 제가 삼수할 때까지는 학원 힘을 많이 빌려가지고 수리 논술을 했었는데 결과가 안 좋았어요. 그래가지고 사수할 때는 시간도 없고 사실은 논술은 내 길이 아니구나 해가지고 논술 공부를 안 했었어요. 근데 썼긴 썼으니까 보긴 봐야 되니까 준비는 해야 되잖아요. 저같이 논술 학원을 많이 다니신 분들이 오히려 할 수 있는 의문들이 뭐 있냐면 제가 생각하기로는 문제를 풀고 해석 그 풀이 방법을 쓰는데 얼마나 깊이 써야 되지? 얼마나 꼼꼼하게 써야 되지? 라는 거를 궁금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이 정도는 안 써도 알겠지? 아니면 이거는 써야 되나? 하는 거에서 계속 고민이 됐었어요. 저는 수능이 끝나고 어떻게 하면은 딱 저한테 맞는 공부법이 있을까 하다가 우선 기출문제를 풀고 제 답안을 만들어 보고 그 다음에는 우선 해설지를 보고 틀린지 아닌지를 확인한 다음에 아예 저는 해설지를 외워버렸어요. 그러니까 해설지를 외우면 좋은 점이 해설지대로 쓰면은 다 맞는 거잖아요. 사실은 그 학교에서 원하는 답안이 해설지일 텐데 아예 외워버리면은 이 사람들이 원하는 범위를 정확히 깨달을 수 있다는 거죠. 외우면서. 그럼 궁금한 게 있는데 그렇게 공부한 시기가 수능 끝나고인가요? 네, 저는 수능 끝나고 경희대 같은 경우에는 수능 끝나고 거의 한 2, 3일 있다가 이틀. 했잖아요. 그래서 이틀 동안 계속 외우다시피 하고 들어갔던 것 같아요. 그 학교별로 그 스타일이 있는데 그게 매년 약간 비슷한 느낌으로 출제가 되기 때문에 자기가 보는 학교 기출문제는 꼭꼭 풀어가고 문제 내용은 다르지만 답안을 쓰는 게 좀 비슷했거든요. 그래서 보길 잘했다 이렇게 하고 경희대 같은 경우 홈페이지에 기출문제가 다 있으니까 그거는 꼭 풀어보시길 추천드려요. 문과 논술에 대해서 기억나는 게 있어요. 저는 비록 떨어졌지만 문과도 똑같이 기출문제와 그 모범 답안이 올라와 있는데 이 모범 답안을 꼭 원고지에 필사를 하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그 문과는 또 맞춤법 이런 거를 되게 꼼꼼하게 하긴 하기 때문에 이게 머릿속으로 안다고 쳐도 막상 시험날에 원고지에 쓰려가면 되게 헷갈려요. 그냥 너무 띄어쓰기가 많은 것 같은 느낌? 맞지. 그래서 꼭 원고지에 필사를 하시고 또 제가 들은 거 이거 카더라인 것 같아. 근데 진짜 엄청나게 많은 시험들 중에 처음 이렇게 1차로 이렇게 걸을 때 로봇이 한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. 그러니까 로봇이 이렇게 컴퓨터 같은 데 넣어서 컴퓨터 같은 데 넣어서 그 특정한 단어 키워드가 있으면 뭐 몇 점 이렇게 점수를 탁 체크한다는 그게 맞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일리는 있어 보여요. 그 핵심 단어들이 꼭 들어가야 하는 게 있어야 근데 된다고. 그 필사한 거를 바꿔주나? 그 모드로? 그 글씨를 보면은 읽을 수 있어. 요즘은 다 읽지 않을까요? 근데 모르겠는데 아무튼 경희대는 이렇게 말이 나올 정도로 모범 답안이 있고 그 모범 답안에 대한 핵심 키워드가 있고 이 키워드가 몇 개 들어갔느냐에 따라서 점수가 달라진다라는 얘기가 있었어요. 들어가야 할 키워드가 무엇인가 동그라미 쳐서 연습을 전 못했지만 여러분들은 하고 가셨으면 좋겠어요. 저는 시간 분배도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게 경희대 같은 경우는 그냥 수학 과학 주고 자기가 알아서 왔다 갔다 하면서 풀어도 되는 거기 때문에 거의 그랬죠. 저 같은 경우는 아마 수학이 더 오래 걸려요 보통. 그래서 수학을 먼저 풀고 있다가 수학에 소문제가 있는데 보통 맨 마지막이 제일 어렵거든요. 마지막을 풀다가 뭔가 조금 막혀가지고 가석 과탐을 다 풀고 다시 수학으로 돌아왔었어요. 근데 뭐 사람마다 다른데 그렇죠. 어떻게 하셨어요? 저 같은 경우에는 이게 또 MBTI랑 연관될 수도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업무를 어떻게 하냐면은
쉬운 거 먼저 하고 나중에 제일 어려운 걸 안 배운단 말이에요.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과학 탐구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수학을 풀었어요. 네.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절대로 수학이랑 과학을 같은 비중을, 같은 시간 아. 비중을 둬서 하면 안 돼요. 그렇죠. 수학을 네. 더 많이 해야 되죠. 그쵸? 그래가지고 만약에 2시간이다 그러면은 과학을 40분 그리고 수학을 1시간 20분 정도 나눠가지고 맞아요. 문제를 푸시는 것이 훨씬 도움이 될 것 같아요. 맞아요. 그러니까 만약 과학을 먼저 시작하셨으면 너무 거기에 시간 오래 끌면 수학을 못하기 때문에 리밋을 두고 맞아요. 저는 한 30분 리밋을 두고 풀고 거기까지 하고 수학으로 넘어가는 걸 추천을 드리고 목에 칼이 들어도 40분 이상 안 하겠다 맞아요. 수학이 라는 생각을 하고 여러분이 궁금해할 만한 게 도대체 논술을 풀 때 다 맞아야 되는지 하나 정도는 틀려야 되는지 이런 거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 캉 씨가 뭐 어떤 사람도 붙었다는 걸 들었다면서요? 근데 제가 듣기로 논술러한테 물어봤는데 같은 동기? 근데 어떤 분은 마지막 그 네 번째 문제를 아예 답을 못 썼는데 붙었다고 들었거든요. 그래서 아마 다른 거 다 맞고 그거 만약에 못 쓰고 아마 제 추측으로는 내신이 좋지 않았을까 하는데 그래도 붙을 수 있다는 결론을 제가 내었습니다. 저 같은 경우에도 저도 과학을 먼저 해서 그런지 과학은 제가 생명과학을 했었거든요. 근데 나보다 완벽하게 쓴 사람이 있을까 약간 그런 생각을 하면서 왔던 것 같아요. 근데 수학 같은 경우에는 마지막 문제에서 시간이 없어가지고 풀이 과정을 약간 날렸을 거예요. 그래가지고 다 맞을까 될까 합격할까 말까 하는데 고사장에서 나오는데 옆에 있는 애들이 너무 쉽지 않았냐 그러는 거예요. 맞아. 그런 경희대는 분들을- 근데 항상 네, 평이 그래요. 너무 네. 쉬웠다고. 그 친구들 봤나요? 모르겠어요. 동기인가요? 못 본 것 같아요. 그런 분들 반성하세요. 몇 명 뽑죠? 모르겠어요. 그 모집 요강을 참고해주세요. 너무 당당하신 거 아니에요? 모집 요강을 참고해주세요. 여기 25명에서 30명 사이지 않을까. 그 정도 됐던 것 같아요. 생각보다 많이 뽑죠. 한의대에 들어오신 분들은 그래서 저는 논술을 꼭 생각해봤으면 좋겠어요. 왜냐면 많이 뽑으니까. 그래서 여러분들 논술을 저희 영상을 보고 논술을 잘 써가지고 경희대 한의대를 지원하시는 분들은 꼭 뵙기를 바라겠습니다. 조조가 밥 사준대요. 안녕. 안녕.